아래에 있는 이 부분 두 개는 포토샵으로 아이콘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의 로고라든가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든 아이콘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는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경우도 되지만 조금 다르게 이색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뭐 이런 로고 같은 경우도 일러스트로 그대로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본 파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 거지만 이 두 개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있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있는 아이는 없지만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번 그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뒤쪽에 있는 페이스북 로고는 페이스북 원 사이트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고 또 어디선가 다운 찾아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있던 뭐 벡터 형식의 아이콘들은 어딘가에는 다 있습니다. 인터넷 한번 찾아볼게요. 대표적인 사이트가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페이지예요. 물론 폰트 어썸 말고도 뭐 부트스트랩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폰트 어썸은 6 버전의 베타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면은 요금을 내시고 유료의 서체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가능은 하지만 일단 빼고요. 자, 사용하시는 요령 아래쪽에 보시면 Start for Free라고 써있죠. 누르시고 이곳에는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쓰고 이메일 주소로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해봤더니 시간이 좀 걸려서 밑에 걸로 가겠습니다. 밑에는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쪽에서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데스크탑 버튼 누르시면은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아이를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열어서 찾아볼 수 있는 아이고, 자, 말고 일단 다운받 그건 받으시고 왼쪽에 보시면 또 다운로드라고 또 있어요. 왼쪽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얘도 똑같이 다운받을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폰트 어썸 free for web이라고 써있죠. 웹에서 사용하는 형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데이터들은 지금 보시는 이런 CSS, JS, REST, SAS 뭐 쭉 이런 디렉토리가 있고 이 안에 오른쪽에 이런 CSS나 JS 데이터들이 들어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요거는 자, 일단은 다운 받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쪽에 보면 페이지 HTML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하고 계신 당신의 폰트 어썸 폴더 안에 CSS 안에 all CSS라고 하는 파일을 연결해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받으신 컴퓨터 데스크탑용으로 받으신 이 아이는요,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직접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열어보면 자, 이렇게 디렉토리들이 들어있고요. 여기에서 OTF라고 하는 아이는 말 그대로 서체로 직접 글씨를 써서 할 수 있고요. 또는 SVG라고 하는 아이는 안에 내용에 솔리드, 브랜드, 레귤러라고 해서 각각의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들어있습니다. 쓰는 요령은요, 하나씩 열어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항목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검색,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검색에다가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로케이션, 그러면
이런 아이콘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회색으로 떠 있는 이 아이들은 프로 버전 돈을 내는 겁니다. 왼쪽에 프리라고 체크하시면 무료 버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맵 이런 아이콘 우리가 했던 거 사용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페이스북도 한번 해볼게요. 페이스북 했더니 페이스북의 아이콘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고 허용 가능한 것만 찾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콘들을 체크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선택을 해서 봤더니 이 자리에 브랜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앞에 설명이 써 있고요. 자, 이게 뭐냐면 데스크탑용으로 다운받으신 곳에 보면 브랜드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그 다음에 옆에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우스가 대보면 여기에 아마 요거일 거네요. 자,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가 F라고 딱 검색을 해요. 그러면 페이스북 써있네요. 아, 이 이름 그대로 찾으면 되는군요. 페이스북이라고 해서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일러스트레이터로 직접 열어보시면 이렇게 SVG 파일은 일러스트레이터로 다이렉트로 열어서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컨트롤 Y에도 똑같이 다 수정도 가능한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자, 이 데이터들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이 중에 하나만 갖다 쓰고자 할 때는 하나만 카피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코드 쪽에서 이미지 디렉토리에 집어넣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SVG 파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로케이션 있었죠? 로케이션이라고 검색을 하고 보면 아이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을 직접 그려도 되지만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찾아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도 보면 프로 버전과 무료 버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솔리드 스타일이라는 곳에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솔리드라고 써 있는 이곳에 맵 마켓 올 알트니까 M이라고 검색하면 이 안에 맵 마켓 올이 아니라 알트군요. 얘를 찾아 쓰면 되겠죠. 물론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 옆에 있는 이 아이콘 누르면 SVG 파일을 다이렉트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담으시면 됩니다. 뭐 아이콘이 지금 크로미움 엣지 버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웹에서 바로 띄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폰트 어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폰트 어썸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 아이의 좀 단점이랄까? 너무 아이콘들이 막 동글동글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웹페이지를 좀 세련되게 약간 만든다라고 할 때 아기자기한 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안 어울리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걸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플래티콘. 플래티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여러분이 필요한 아이콘들을 찾아서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아마 얘가 아니고 얘겠죠. 컬렉션에 담아서 다운받으실 때 SVG나 아이콘 폰트를 받으시면 써먹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거는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가능합니다. 부트스트랩은 우리나라 전용 한국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 외국어로 되어져 있는 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각 이제 버전이 달라요. 외국 같은 경우는 버전이 5버전이고요. 벌써 하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버전이 3버전이에요. 좀 옛날 버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에는 3버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써먹기에는 아마 5버전이 조금 더 트렌드에 맞게끔 나와 있을 거라서 얘를 쓰시는 게 나을 거고요. 부트스트랩이 아니라 제가 갈 곳은 사실은 여기 있는 아이콘으로 가시면, 자, 부트스트랩 아이콘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글리피콘이라고 말을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 글리피콘이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거에서. 제가 잘 안 쓰니까 그냥 잘 안 찾아보는 것 뿐인 거고. 안 보이네요. 자. 자, 여기 부트스트랩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해당하는 아이콘들을 보시는 것처럼 찾아서 똑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조금 더 폰터성보다는 좀 깔끔하다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많습니다. 이렇게. 약간은 더 미세한 차이지만 있습니다. 똑같이 SVG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TML 코드로서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고, 폰터썸 하나만 받았으니까 얘로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다운받은, 그리고 저는 이쪽에 아이콘 옮겨놓은 얘 두 개를 그대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푸터겠죠. 자, 내용상으로는 풋박스에서 그리고 HTML에서는 푸터 영역에 이 부분입니다. 자, 컴퍼니 로케이션. 다이렉트로 이미지를 넣을 수가 없는 게 클릭하면 페이지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A 태그로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 글을 써서 내용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스팬 태그로 만들어 사용할 건데, 다이렉트로 블라인드라고 써도 되긴 하지만 두 개니까 그냥 감싸는 아이를 여기다 하셔도 되겠지만 통으로 두 개를 감싸는, 저는 이곳 인포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블라인드 랩이라고 이름을 써주면 안에 있는 스팬은 같이 사라지겠죠. 그럼 필요한 내용을 써주고, 블라인드 랩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커먼 CSS에다가
자, 처리를 했지만 그걸 내부에 있는 A는 블럭에다가 사이즈와 내용들을 몇 개를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를 컴퍼니 로케이션이라고 써있는 곳에 A에 이미지를 불러올 거고요. img에 디렉토리를 찾아서 아까 보셨던 로케이션, 맵, 마커, 알트 솔리드 동일하죠. 컴퍼니 소셜 넷이라고 하는 곳 안에 A에다가 이미지를 쓸 수 있습니다. 모양이요. 잠시만요. 자, 모양은 저는 폰트어썸에 있는 얘 썼어요. 맵, 마커, 알트. 아까 있더니 없어졌네? 있네요. 자, 일시적 오류인가 봐요. SVG 파일의 가장 큰 장점은 벡터 그대로입니다. 벡터 파일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확대를 엄청 크게 하든 엄청 작게 하든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물론 엄청 작게 만들면 보이지 않을 뿐더러 테두리 라인처럼 만들어 버리면 두께가 조금 좌우 안 맞거나 할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작게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여튼 확실한 건 깨지지 않는다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결과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잘 들어갔죠. 물론 사이즈는 현재 정해준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둘 다 꽉 차서 오른쪽에 있는 페이스북 로고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커먼에 들어가 있는 사이즈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한 95% 정도에 넣고 얘는 그냥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으니까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컨테이너로 놓겠습니다. 둘의 비율은 여러분이 보시고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비슷해졌네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SVG를 불러왔을 경우에는요,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색깔이에요. 백그라운드 컬러로 색깔을 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컬러를 바꿀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로 인식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이 아이를 익스플로러로 확인하시면 10회 버전 같은 경우는 잘 돼요.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 반복하는 것 제가 안 날렸나봐요. 자, 버전을 낮추시면 없어집니다. 8버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9 버전부터 동작을 한다는 거. 물론 대부분의 기능들이 9, 이 9 버전부터 동작을 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진 않으셔도 돼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이트는 요 9 버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가끔 이제 정보하고 일을 하시면은 버전 낮추시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색깔을 이제 바꾸시려면 방법은
여기다가 자, 빼버리고 아까 파일이 요거잖아요. 자, 하나만 할게요. 맵 마커에다가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일러스트레이터니까 직접 색깔을 아무거나 바꿔서 넣고 저장하면 바뀝니다. 네,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일러스트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시면 돼요. 포토샵이랑 똑같은 건데 포토샵은 열어서 색깔을 게이지를 조정한다던가 뭘 한 다음에 다시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SVG는요 그냥 열어가지고 색깔 바꾸고 그냥 그대로 더 씌우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더 웃긴 거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만약에 작업을 하잖아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했다가도 SVG로 작업해야지 하면 Save As 눌러서 여기 바로 SVG라고 있어요. 동일한 곳에 SVG를 선택하시고 저장 누를 때 딱 하나 버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근데 버전은 1.0으로 하시든 1.1로 하시든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타입도 SVG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냥 OK 누르시면 끝난다는 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SVG 파일은 잘 보세요. XML의 코드예요. 코드 형식으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딩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하겠다, XML이나 캔버스 같은 거를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정도 가능합니다. 일러스트나 포토샵 안 키우고도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거의 이렇게 끊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씩 X축, Y축, X축, Y축, X축, Y축 이렇게 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뭐 이런 컬러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조정 가능하다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자, 이게 SVG입니다. 당장 익스플로러 때문에 완벽하게 사용하기는 조금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SVG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모로 써먹기에 좋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 사용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 저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자, 지금 다른 방법으로도 대처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내용 모두 주석 걸었으니까 당연히 결과는 없겠죠. A는 살아있고요. 자, SVG 백그라운드 처리가 아니라 이번엔 폰트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펜을 숨겼으니까 스펜이 아니라 따로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앞에 하셔도 되고 뒤에 하셔도 됩니다. 자, 가끔씩 글자를 살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 여기다가 쓸게요. 자, 아까 했던 폰트 어썸 사이트에 가서 방금 보셨던 맵 마커 알트라고 써있는 이 i에서 여기 i 클래스 FASE FA 맵 마커 알트 요거 있죠? 코드 얘를 선택을 해서 복사합니다. 클릭하면 그냥 카피가 돼요. 자, 그러고 나서 HTML 문서에 붙여 넣겠습니다. 자, HTML 상에 요 i라고 하는
이 태그는요, 그냥 뭐 단순 글자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기울임꼴이라고 표현도 하겠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이 i의 뜻은 감정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냥 이모티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모티콘, 아이콘 뭐 이런 거 쓸 때 표현하는 i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아까 페이스북이었으니까 여기서 페이스북이라고 찾아서 폰트 어썸에서 두 번째 거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써있는 FAB에 FA 페이스북이라고 써있는 i 태그를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클릭하면 카피가 되는데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스르륵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태그를 붙여 넣은 상태에서 결과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뭔가 작업을 전혀 한 게 없기 때문에 단순 i 태그는 그냥 스팸과 개념이 같이 그냥 있는 태그예요. 0이 0짜리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동작을 하게 만들려면 아까 다운받으셨던 웹용의 폰트 어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옮겨줄 건데 폴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저는 이 굉장히 긴 폴더 이름을 좀 줄일게요. 폰트 어썸, 그래서 버전은 필요할 테니까 5라고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폰트 어썸이라고 옛날에는 담았는데 버전이 이게 계속 업데이트 할 때마다 구분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이 버전은 뭐 마이너 버전이라든가 뭐 이런 패치 버전까지는 제가 안 하더라도 첫 번째 있는 버전만이라도 써서 얘를 우리가 쓰려고 하는 코드 쪽에 다 담겠습니다. 자, 이때 이 i는 우리가 보기엔 아이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폰트예요. 폰트로 불러올 i이기 때문에 저는 폰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다가 담아 주겠습니다. 용량이 제법 됩니다. 자, 다음 다 받으셨다면은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HTML 문서에서 위에 쓸 건데요. 어디다가 쓸 거냐면 서체를 불러오는 게 먼저거든요. 서체를 불러오고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하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셋 전에, 리셋이 쓰는 이 전에 폰트를 불러옵니다. 폰트 다운받은 적이 없는데요. 폰트 아이콘 쓴 거, 아까 폰트 어썸이라 쓴 그 아이도 서체로 인지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다가 링크로 불러옵니다. CSS 파일에 있는 거 불러올 거예요. 현재 문서 기준으로 어디에 폰트에 있는 폰트 어썸 쪽에 있는 누구 CSS에 각각에 따로따로 있는 거 말고 전체 올.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브랜드 따로, 그 다음 뭐 레귤러 따로, 솔리드 따로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너무 기니까. 자, 이때 올로 받으시면 용량이 조금 더 크고요. 올.min으로 받으시면 용량이 조금 더 적어요. 빠른 게 낫겠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싶으시면 요 all.css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CSS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보던 형식이죠. 헝가리안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클래스 이름을 이런 식으로 쓰면 서체 크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변하게끔 클래스 이름을 넣거나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키프레임즈도 있는 거 보니까 애니메이션도 있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덜렁 불러왔고, 저 아래쪽에 어디갔지? i 태그 불러왔습니다. 그럼 결과는 보이시나요? 두 개 들어간 거?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i를 찍어서 보시면 i 태그가 클래스 이름에 의해서 FAS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서체 굵기라든가 폰트 패밀리, 서체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FA 맵 마커 알트라고 하는 아이가 해당하는 이 컨텐트에 이 기능을 쓰겠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뭐지? 자, before라는 곳에서 썼죠. 우리 before, after 배운 적 있으니까 before라는 곳에서 역슬러시 F3C5번이라는 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우리가 직접 입력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템 안 쓰고. 자, before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요게 뭐냐면 여기는 이 아이콘을 갖다 쓰는 기호예요. 그냥 단순 기호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조정하려면 우리는 서체의 크기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A에다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뭐 바로 위에서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A를 컬러를 부모를 따라가겠다, 나머지는 부모랑 따라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모두 또는 아예 감싸고 있는 인포 서비스 쪽에다가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자, 적당하게 30 픽셀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글씨 색깔을 검은색 그대로 써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란색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입력도 해보고요. 왼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좌우 가운데 하겠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 높이가 54 픽셀이니까 저는 약간 위아래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라인 헤이트를 써보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결과 어디까지 먹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약간 더 내려오죠. 인라인 블록처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라인 헤이트를 많이 쓰시면 더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반영이 됩니다. 자, 컬러는 뭐 그레이톤의 기준으로 페이스북에서 가지고 있는 거 찾아서 쓰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임의대로 제 마음대로 그냥 일단 쓰겠습니다. 하여 다 불러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 마음대로 컬러 쓰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나머지 컬러는 지워도 되고요.